저 사람은 왜 저렇게 꼬였을까? 정신과 가서 약 받아 먹으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컬럼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분 중 한 분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데 집요하고도 열정적이시네요. 몇 년 전 불장에서 크게 잃었는데 대화 중에 그분의 포트폴리오가 순 알트였다는 걸 스스로 밝혔습니다. 상대가 이를 지적하자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아무튼 비트코인은 안 좋아 라는 생각이시네요. 비트코인이 힘든 게 온갖 비난을 혼자 받아내야 하고 오를 때는 인생 역전 시간선호 이빠이 코인들까지 끌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이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믿고 따를 사람도 없다는 것이 비트코인 게임에 놓여진 대다수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크게 실패하지는 않도록 해주는 왕도는 있다. 첫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별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12년의 세월을 견뎠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 없는 중국, 러시아 정부의 적대 정책을 버텼다. 심지어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조차 일찌감치 공생 쪽으로 각을 잡았고 이번 ETF 승인도 공생의 연장선에서 나온 일로서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저마다 각각의 이상이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에서 보여준 것은 거의 없다. 이더리움마저도 이제 막 가능성을 현실로서 타진하고 있을 뿐이다. 디파이와 NFT 시장이 순항할지 아니면 한번 꼬꾸라지고 나서 뻗어나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생소한 코인의 투자 수익을 자랑하는 이들은 늘 있겠지만 투자 붐과 실제와는 거의 언제나 시간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80년 전에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에서 주식 투자 붐이 있었다. 인터넷 닷컴 붐의 붕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등장하기도 전의 일이다. 둘째, 비트코인에 대해서만큼은 주류 미디어와 주류 지식인의 의견은 무시하라. 주류 지식인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대중을 호도했다는 부담감을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다. 유연하게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지식인들이란 자신이 결국 옳았다는 한마디에 목을 맬 때가 더 많다. 비트코인이 심오한 지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패배감은 위험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들은 더욱 확증 편향에 시달릴 것이다.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다. 점점 더 많은 주류 미디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며 주류 금융인들 중에도 생각을 바꾸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JP 모건과 뿌리가 같은 모건 스탠리의 CEO 제임스 고만은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했다. 주류들의 이런 분열은 투자자에게는 좋은 신호다. 만약 그들 모두가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이미 일반 대중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닫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셋째, 이 게임의 필패 전략은 무엇보다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단정하고 앞으로도 무관심을 지속하는 것이다.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노동윤리, 경제적 환경, 국가관 등 무엇이 되었건 비트코인에 대한 무관심에는 나름 합당하며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이기 이전에 국가와 주류 엘리트들에게 망신을 안겨준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지금까지 필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한다.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란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만 일어난 이상 이와 무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